안녕하세요. 오늘 성장 스토리 랠리를 맡은 시너지그스 선욱입니다. 어,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그 정형외과에서 5년간 외래에서 근무를 했었고, 육아휴직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방판으로 해서 5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투잡으로 보험을 시작하면서 현재 지금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시너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만나게 된 계기는 20년 전 지인과 이제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무료 체험 후에 메가원백 8주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예,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족과 지인들의 효과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세요. 위암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세요. 3분의 2 정도 위가 이제 없으신 상태였는데, 저희 시너지 제품을 드시면서 이제 오히려 살은 6kg 정도 빠졌는데 얼굴은 많이 탱글탱글해졌고, 무엇보다 그 화상을 최근에 당하셨는데, 3일 동안 그 물집이 많이 사라지셔서 상처가 빨리 낫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 저희 직장 동료분이신데 2달 동안 이제 미동이 거의 없으셨는데 이제 통증만 좋아지시고 근데 이제 2달 뒤부터 급격하게 이제 살이 빠지면서 한 8kg 이상 감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시작하자마자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부종이 많이 완화가 되셨고 현재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면서 뭐 하냐 질문을 많이 받는 중이시거든요. 어, 이제 시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품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제품력에 대해서 감동을 했지만 제 주위 사람들조차도 이제 뭐 효과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많이 생겼고요. 또 시스템이 완벽하다. 특히나 이제 카운슬링 제도에 저는 특히나 시너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 중에 네 가지 조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시스템이 동방성장이 가능하다. 또 평생 직장을 찾았다. 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파트너들도 이 시스템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는 시스템 메시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이나 도서 미팅 중에 이제 많이들 보면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자. 그러니까 고민이 되거나 망설여질 때마다 일단 해보고 해결을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시너지 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고요. 저희 이제 직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이제 내가 한 만큼 받기 때문에 수입의 폭이 많이 크고요. 또 개인기가 좀 필요한 일이고 또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또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남는 게 따로 없기도 합니다. 근데 시너지 사업은 내가 한 것 외에도 팀 매출에 인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 또 시스템을 따라하기만 된다. 또 인맥과 매출이 공유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상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시너지 사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팀 매니저 도전하게 된 계기는 이제 9월로 후쿠오카 프로모션 연장 후에 선생님께서 팀 매니저 가서 VIP 여행 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후쿠오카로 그냥 만족합니다. 너무 깁니다. 저는 4박 5일 못 씁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행도 참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파트너들도 같이 가면 훨씬 더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 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팀 매니저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진행 과정인데요. 팀 메이저 목표를 하면서 이제 설정을 하고, 행동 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거절을 받는 순간들이 오는데, 평소에 나였다면, 나만의 목표였다면, 거절하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다시 한번 카운셀링을 받고, 또 혜택을 다시 설명해주고, 또 무엇보다 독서 미팅 중에 한 번 거절이 계속 거절은 아니라는 말을 좀 많이 들렸어요, 그 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행동을 하면서 매니저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당의 원동력은 이제 독서 미팅이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오늘은 할까 말까, 뭐를 읽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마다 막상 하고 나면, 아, 내가 오늘 뭐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으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멘탈을 지키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카운슬링인데요. 나보다 나의 성장을 더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계셨고, 또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주시다 보니까 방향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카운슬링 선생님 또한 또 카운슬링을 받는 모습에 조금 더 안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카운슬링 선생님께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9월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브론즈 두 조와 세 명의 매칭 파트너로서 팀 리더 세 조를 하면서 제가 팀 매니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어, 후쿠오카 VIP를 따고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가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드레스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살을 더 빼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너지의 사업의 가치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고, 또 혼자 하는 힘이 아니라 정말 팀워크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 한 번 더 가치를 느꼈고요. 또 3년, 5년, 10년 집중의 결과로 내 인생의 모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의 차영상 랠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리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장 스토리를 맡은 시너지 교수 최순일입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사진인데 제가 30년 동안 이러고 부어 있었더라고요. 네, 정말 영어 학원장을 할 때 제 모습인데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 오른쪽에 제가 시너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최근에 찍은 이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작은 영양제 회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내가 좀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큰 꿈을 가지고 식품과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년 내내 그냥 간신히 이학사 딸 정도, 그러니까 대학원 갈 수 있는 정도만 따고 그 다음에 4년 내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거 정자 신문을 영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거든요. 학원에서도 영어 강의를 하다가 한 2010년도에 남편이 그 돈이 좀 생겼다고 이제 유학을 가고 싶으면 지금 가라고 그래서 큰애가 13살 땐가 12살 땐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원을 합격을 해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기부수가 생길 정도로 대학원 입학 시험을 합격을 해서 갔다가 왔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딱 보니까 영양제를 진짜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막 아침에 이만큼 점심 때 이만큼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아 뭔가 나도 이걸 먹고 건강해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100kg가 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살도 좀 빼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도 좀 하고 물론 학업 가르치는 스트레스 때문에 쪘기 때문에 안 가르치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 좀 많이 빠지고 건강해졌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늦둥이를 이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하나는 그때 지금 대학이 아니죠.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이에요. 둘째가 지금 12살. 네. 그래서 17살 차이가 나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43살에 나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애를 낳고 근데 남편이 그때 사업이 그때 안 좋아가지고 학원을 또 다녀야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기를 100일도 안 돼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성 폭식이 또 시작돼서 살이 최고로 쪄지게 되죠. 그런데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아버님이 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위암 절제 수술도.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강의하랴, 애 키우랴, 아버님 강병하랴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됐어요. 밑에 사진 보시면 입술이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부어 있을 때 사진을 안 찍고 다 터지고 나서 찍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마침 저랑 굉장히 친한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 매칭 스폰서님 정말 친한 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 언니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정말 영양제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먹여줬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한 3주 후에 나타나서 뭐 빨간 주스를 들고 저희 다 났다고. 그래서 그럼 언니 그랬으면 나도 먹어볼게. 그래가지고 저 청주에 원데이 세미나라는 걸 처음 와서 듣고 바로 결제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뭐 했냐, 뭐 그렇게 바로 저 얼굴만 보고 결제한 사람도 있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 한 달을 제가 공을 들여서 가서 직접 이제 먹여보게 했고, 그래서 진짜 진정성 있는 체험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 전후는 제가 내장지방 레벨이 다 5를 감소했고 후에는 그다음에 전당뇨, 고혈압 다 없어지고요. 뭐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너지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체험과 함께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좋고 어 그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STP를 듣고 전혀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STP는 그냥 STP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메이를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너무 회사가 좋고 그 회사에 반해서 시작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 미팅이라는 줌 미팅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게 그 핸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제가 처음 받았어요.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을까? 그 눈물이 너무 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매칭 스폰서님한테 언니 나 이걸로 꼭 성공하자. 언니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팀 미팅 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되고 이제 저랑 되도록이면 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택을 해서 여기 작년에 드림 리스트 발표에서 제가 발표하고 또 저희 그 파트너님이 발표한 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저희 친동생도 여기 사진에 없지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 나오면서 다 쉽게 하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예, 저 아이가 어렵고 학교를 얘를 깨우지 않으면 못 가는 애인데 제가 독서 미팅을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가라고. 그랬더니 알겠대요. 알아서 가겠대요. 근데 다 앉혀놓고 제가 그거를 했죠. 이제 다짐을 받았죠. 내가 엄마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너가 아침에 네가 알아서 학교 가야 되고 저녁 먹는 것도 알아서 먹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보다는 이제 아빠가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또 사 먹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수업을 또 학원 수업을 또 병행을 그 밑에 보시면 저희 학원 책입니다. 제가 다 만들어서 애들 줘야 됐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시험지가.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하다가 이 시너지를 또 해야 되니까 막 밤도 새야 되는 일이 생겨서 잠을 못 자서 제 친구 한의원에 가서 너는 수면 부족이야. 잠 좀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그럼 바이타백 같은 걸 또 많이 먹으니까 조금 잠을 안 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잠이 많이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학원 강의할 때는 정말 많이 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스로도 잠도 많고 또 부지런한 편은 아니었는데 정말 변화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빨리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50대잖아요. 그럼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어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포츠님 제가 정말 따라 하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어른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고 그리고 이제 모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중 어려울 때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징징거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 안에서 막 울었던 적도 있고 혼자서 그래서 뭐 사업이 안 될 때 작년에 제가 매니저 도전할 때 이제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힘들어도 스폰서님 옆에서 힘들어를 했기 때문에 스폰서 옆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청주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제가 후원을 할 때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포기 우유를 얇 틀어놓고 끝나면 또 틀고 끝나면 또 틀고 끝나면 또 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하고 청주로 왕복을 몇 번을 한 20번을 하면
몇 번을 듣게 해주죠? 뭐 80번 넘어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정말 80번 넘어 들으면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참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진 그런 게 이런 이글 스코어를 하면서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었던 게 힘들어도 스폰서님 옆에서 힘들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차단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 제자들한테까지도 차단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막 서울대 보내고 막 치대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애들까지 또 차단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별로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무시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런 관계는 여기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면 된다라는 허간태 리더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고 이 안에서 더 큰 관계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청주센터가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기대 설 곳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스폰서님이 또 청주를 자주 오시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게 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해수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수입을 이제 노동 수입을 받고 그걸 끝나면은 다시는 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학원 일이 어떻게 연금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사실은 시너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로열티 소득 항상 그 시간 경제적 자유도 가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또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상속도 되고 투자 비용도 거의 이제 학원 투자하는데 저희 남편은 2, 3억 원씩 막 쓰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것을 못 걷어들여요. 근데 시너지는 내가 2, 3억 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배, 100배 이상을 걷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는 투자하는데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백 체험을 하는 것이 지금 투자 비용이고 너무나 지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나 고정 지출이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의 한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너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네,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 팀 디렉터를 달성하면서 저의 사랑하는 동생과 또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동반 성장으로 제가 팀 디렉터가 되면서 두 분이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VIP까지 신나게 놀다가 올 것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이랑. 그래서 시너지를 통해서 제가 이룬 꿈은 지금까지 남편이랑 동생이랑 이제 대만에 작년에 그 서밋에 갔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까우라까지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코끼리도 타보고 타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와 정말 대단한 어떤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목표와 결단으로는 결국 내가 먼저 변하고 참여하고 빨리 시너지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의 성장을 도우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와 꼭 맞물리도록 그분들이 성공을 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가는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코리아 서밋에는 제가 펄로 등단을 목표를 세웠고요. 후쿠옥에 파트너 20명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카운슬링 스폰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팀 디렉터가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걸 해오해 주신 저희 승계 스폰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랠리를 진행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간절한 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근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조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리라인과 윤리 강령에 대해서 또 강의를 강력하게 진행해 주실 네, 에메랄드 에그제큐티브 신승비 스폰서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부 쇼한 거예요. 네. 음. 자,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를 맡은 신승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그 지금 승급 왜 울리죠 소리가? 어, 모시모시? 어, 음. 괜찮나요? 왜 울린 거예요? 아, 누가 줌을 켰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좀 전에 우리 그 손은호 선생님과 우리 그 최술 선생님 매니저 또 이제 디렉터 승급하신 분들 이제 그 성장 스토리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어떻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나도 할 만할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다 할 만합니다.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두 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시너지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다른 일을 겪진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겪겠죠. 제가 전공이 토목이잖아요. 토목을 하면서 시너지를 겪는 일을 겪진 않을 것 같아요. 삶의 스토리는 비슷하겠지만 같은 일을 겪진 않을 건데 제가 시너지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하시는 분들이 겪은 걸 저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겪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근데 뭘 아시면 되냐면 남들이 겪었던 거 나도 겪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자의 길을 갔잖아요. 그 나 또한 어때? 못 이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 단지 하나 뭐냐면 이겨내기 더 쉬워졌다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경험이 쌓였거든. 그걸 이겨낼 방법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진 겁니다. 충분히 나도 뭔가 원하는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 80번 정도 들었다고 하나 정말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극복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왜? 난 뭐가 없으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있어야 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시너지에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폰서들 밖에는. 누구밖에 없죠? 시너지를 하지 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왜 하냐 물어보고, 그거 말고도 할 게 많다 그러고. 저는 정말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너지 말고 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어.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월 수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시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보라고. 그러면 자기 인생도 1,000원을 못 버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걸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제시도 못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아대 탑리더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당신이 저의 꿈을 이뤄줄 수 있습니까? 어, 저의 자녀의 유학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 좀 있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집이 필요한데 대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로만 얘기하죠. 뭐가 어떻다 좋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너지에서는 실제로 그걸 만드는 사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집을 샀고 차를 샀고 자녀 유학을 보내고 자녀 학원을 보내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만든 사람의 스토리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작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정말 시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너지가 예전에 좀 전에 우리 최수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또 와닿던데 저도 예전에 건강기능식품과 지금의 건강식품을 바라보는 시야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건강기능식품은 가진 자들이 먹는 거. 맞죠? 그거 왜 먹어, 굳이? 그런 인식 강했다. 맞죠? 지금은 어떻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발전했다 그러죠? 이제는 좋은 걸 찾아 먹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는 더 뜰 거예요. 왜? 예전에 시너지 하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제는 압니다.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근데 맛도 좋고 건강까지도 케어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 제품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격이 어떻다 그러죠? 비싸다 그러죠. 자, 원백 주스 이 정도 성분에 구해와 보시래요. 제가 돈을 줄게. 쉽게 해서 구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성분에 이 정도 효과를 내는 제품을 구해올 수 있으면 구해와 보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임상실험까지 끝낸 제품을 노벨상을 검증된 원료로 만들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비싸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기를 하라 이거야. 비싸다고? 그럼 어디가 저렴한데? 이 정도 효과를 내면서. 자신 있게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많은 소비자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리더분은 최소한 뭐? 그 정도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음. 자, 서론이 길었나요? 자.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쓰리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너지는, 음,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있잖아요. 성공 조건. 시너지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회사와 제품과 보상물 시스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얘기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회사는 없어요.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단연코 얘기해.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회사는 없어요.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90% 날라가요. 상장이 안 돼 있거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이 상장된 네트워크에서는 없어요. 음.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자체 제조 공장까지 가면은 아예 없어. 거의. 맞습니까? 보상 플레이 두 개 되고 최고직급 가는 데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리얼스토리 앱을 갖추고 있고, 리얼스토리 체험단이죠. 이글스 앱을 갖추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까지 따지면 제로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 조건입니다. 어. 여기서 한 개만 없어도 우리는 개인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시너지를 갖추고 있다. 근데 이거는 회사와 제품 누가 만드는 거죠? 보상 플랜은 시너지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자, 시스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누가 만들죠?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룹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사와 그룹이 완벽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성공 조건 네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회사에서 쉽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성공 조건을 얘기했던 어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공만, 조건만 낸다고 성공합니까?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게 뭘 따진다고? 관계식을 따지는 거예요. 관계식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보상품이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내가 못하면 힘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 우리는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리란입니다. 스리란은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냐면 관계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관계식이 좋으면 소통이 돼요. 아마 성공하신 분들은 요번에 핀업 하신 분들은요. 단연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스폰서 관계십이 좋았을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핀업 했습니다. 스폰서 관계십이 좋겠죠. 스폰서 관계십이 안 좋은데 스폰서 그쪽에 협력 안 해요. 좋으니까 협력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십이 좋으면 소통이 되고 협력이 당연히 일어나요. 관계십이 안 좋은데 어떻게 협력이 일어납니까? 팀워크요? 관계십이 안 좋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90% 인간에 달려있다 얘기했을 정도로 뭐면 관계십이 그만큼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RN의 제일 시작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죠? 어떤 분은 스폰서에 있죠? 다 있죠? 파트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위로. 맞죠? 제 파트너 있어요, 없어요? 제 크로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냐, 나의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라면 스폰서의 역할, 파트너라면 파트너 역할, 크로스는 크로스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음. 이게 바로 3N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파트너가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리더 이상이시니까 미래의 파트너 다 애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 스폰서의 관계를 우리는 중요한데 여기서 나와 스폰서 무슨 관계여야 되냐? 나는 스폰서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웃어야 되거든요, 원래. 왜 웃어야 되냐면, 나는 우리 스폰서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스폰서 기쁘게 하는 존재일까? 슬프게 하는 존재일까? 힘들게 하는 존재일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순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항한대 선생님 나는 어떤 존재일까? 무관심한 존재일까? 어? 생각을 해보시라니. 이게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스폰서는, 스폰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스폰서는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고, 스폰서는. 그리고 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사람, 감사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마 여기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해가죠. 스폰서는요,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배우자가 믿어주나요? 배우자는 믿어주지 않잖아. 믿어주죠. 누굴 믿어요? 나를 믿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믿어도 이 사업을 하는 나는 못 믿는다고.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것도 믿어줘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스폰서는 뭐냐면 나를 믿지만 내가 이 사업하는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내 성공을 정말 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일을 하는 거 정말 많이 반대를 했어요. 순규야. 저한테 이제 순규라 불렀어요. 자네. 호칭은 이거였어요. 자네. 순규 이거였는데 순규야 이제 그 일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네는 그 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는가? 애가 둘이네. 제가 애가 둘일 때 시너지 만났잖아요. 애가 둘이네. 자네는 머리도 좋은데 다른 일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고향에 포스코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신규를 뽑고 있는 거예요. 100% 취업이라는 거예요. 정직원으로. 자네는 내가 추천서 써줄 수 있어. 왜? 우리 장모님 인맥이 많아. 거기 와서 일하는 게 어떻겠나. 아직 젊은데. 그러면 고정 수익이 아무리 안 돼도 500은 돼요. 잘 들어가면 정직원으로 대기업이니까. 그런데 어떻겠냐. 어머니, 저는 네트워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네는 언제 정신 차릴 건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언제 정신 차릴 건가를 얘기를. 언제 정신 차릴 건가? 애가 둘이고 가장인데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또 그걸 쫓아다니고. 왜? 그때 제가 뭐 해야 될 때? 시너지 할 때가 아니죠? 네트워크를 알아보러 다닐 때죠. 알아보러 다닐 때. 직업이 없을 때예요. 제가 네트워크 많이 알아봤다 그러죠? 30군데 정도. 네트워크 알아보러 다닐 때니까 뭐라 생각해? 한심하게 보였나 봐. 근데 우리 장모님 한심하게도 보이죠? 나를 무시는 못했어요. 왜? 그래 바보로 보진 않았거든. 근데 답답하게 보인 거죠, 한편으로. 안 믿어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했던 말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6개월만 기다려라. 6개월. 6개월이면 제가 예전에 그 기운을 회복할 겁니다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제가 회사 알아보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한테 안 먹힌다 하니까 대상자 바뀌었죠.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거죠. 순규는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다닌다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안 믿죠. 왜? 그 사람들 뭐면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 예. 근데 나중에 장모님이랑 저랑 언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 어머니, 저희 애들은요, 제가 키웁니다. 어머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신 거지. 제 애는 제가 책임집니다. 어머니 키워주실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럼 뭐라 해? 자네 알아서 하게. 이게 결론이. 음. 근데 우리 스폰서는 제가 신원이 만났을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신승유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너지가 우리 신승유 사장님의 어? 병풍이라고 알아요? 병풍? 병풍 알아요? 여러분 병풍이라고 이게? 시너지가 병풍이 되어줄 겁니다. 와, 그 말 너무 와닿는 거야. 병풍이 왜? 지금까지 비바람을 맞았다면 다 막아줄 거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확신합니다. 이 멘트를 박용호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 항아제에서 나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시너지와 한번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시너지 충분히 신중에서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날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준다 하잖아요. 그게 스폰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가감하게 뛰어들겠어요? 안 가본 길인데. 이해가시죠? 리더 정도라면 누구를 가이드할 정도라면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여러분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 믿어보란 얘기죠, 한번. 아시겠죠? 자, 그럼 나는 스폰서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러면 스폰서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적임자여야 됩니다. 적임자. 적임자는 다른 쉽게 표현하면은 스폰서의 뜻과 꿈을 같이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동업자 아시죠? 동업자. 동업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어.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 이거는 개별 사업인 거예요. 개별 사업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동업자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 사업이라고, 각자. 단지 뭐냐면 서로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만 내가 성공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항상 꾸준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파트너 바라보는 시야가 항상 똑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스폰서를 바라보는 시야가 항상 똑같다. 여러분 아닐걸요? 어제까지만 이쁜 파트너 오늘 말 됐고 하면 엄청 싫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손호 사장님 파트너 중에 누구 있죠? 누구 파트너 중에 이름 한번 거론해 보세요. 아, 이름 거론하기 싫어?
파트 중에 예를 들면 뭐 누가 있는데 어제가 너무 이뻤어. 왜? 어제가 나한테 질문을 막 했거든. 야, 운옥 스폰서님, 저 이삽 송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문한 거야.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 참여를 안 해. 그럼 괘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약속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이 사업이 근데도 우리는 왜냐면 그 파트너를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잘 되게 해줘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없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 그럼 결국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네? 그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야. 이런 표현을 내가 우리 팀 미팅에 하는 거, 그룹 리더십 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해. 근데 굳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 먹어서 스폰서 득을 볼 게 없잖아. 내가 빚을 많이 지게 하면 스폰서 득을 봐요? 그 사람 빚 져서 떠날 텐데? 빚을 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게 합니까? 손해 주면 떠날 텐데? 일시적인 거지. 우리는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해야 되고 이게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이거든. 당장 이용해 먹으려면 이해가죠. 네트워크를 하면 안 돼요. 네트워크 왜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가 네트워크하다 많이 실패하던데 왜? 사람을 이용해 먹으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갑니까? 그 속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1년? 언제 뽀록 날까 안 날까요? 하죠. 이해가죠. 뜻과 꿈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이거 네 가지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고 트레이닝 받고 명단 작성하고 행동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스폰서들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 나랑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리더십 강의 들으신 분. 자, 오늘 리더십 강의에서 그 리더분이 3년 만에 어딜 갔죠? 펄을 갔어요. 3년 만에. 잘한 건가요? 나이는 얼마죠? 나이는 왠지 50대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내가 모르겠어요. 맞죠? 뭘 아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예전에. 스포님, 젊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50대도 가잖아. 중요한 건 이번에 50대가 50대 펄간사, 50대 이상 펄 가신 분이 60% 넘죠? 전부 다 아닌가요? 이번에 펄이 9명 나왔죠? 9명 중에서 50대 넘는 사람이 100% 아니에요? 아, 심의사장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50대네. 50대 이상이네. 심의사장이면 30대고요. 아, 양글라 사장님도 40대죠? 양글랄라. 그분 40대인가? 맞나요? 이름이? 전부 다 50대예요. 9명, 7명 빼고 2명 빼고 전부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게 사실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밖에서 50대 성공했다니 몇 번 들어봤어요? 없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50대가 20대를 관리합니까? 무슨 능력 50대가 30대 관리해요? 50대가 날 관리하려고 그러면. 전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은 일단 구식하다. 자기 생각 강하다. 말 어떻게 해? 대화 안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제가 들을까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얘기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듣는 거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제가 겪은 인생은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학위를 받았고요.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 저는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공하셨어요? 얼마나요? 저이 역질문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온지 뭐냐면 저는 시너지를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너지 시스템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얘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디에 갔다 왔고 어디를 어떻게 했고 어디 유학을 했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절대 개인의 스토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시스템 얘기를 듣고 싶은 거. 그럼 이분은 저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시너지 시스템 속에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폰서에게 여기 보시면 뭐 말투, 표정과 말투와 자세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맡겨요.
뭐 바꾸래, 뭐. 니나 바꾸라 이러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참여 안 하는 사람들 뭐 표정 좋아요? 맨날 참여하라고 인상 쓰고 있고, 뭐. 내가 왜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말투도 어때? 시큰둥하고. 어. 좋은 얘기 해줘도 그 사람들 항상 시큰둥해. 그럼 변해야 된다 그러면. 웃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참여 안 한 사람 대화에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적임자다. 이거 말 잘 조심스럽게 해줘. 부업자 중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 또 내 얘기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겠다. 자, 스폰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나와 스폰서의 관계에서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잘 보세요. 내 스폰서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존심 부리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비즈니스의 모든 걸 상의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 왜? 신랑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 있죠? 얘기하셔야죠, 스폰서님한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실 신랑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음. 그런 거 존심 부릴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 스폰서 어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는 참여는 가능하겠습니까? 저렇게 됩니까? 시간 조율을 해주던가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은 뭡니까? 시너지를 통해서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 목적이. 그러니까 내 목적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다 나와 스폰서만 아는 거예요. 나와 스폰서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려줄까요? 알 수가 없죠. 이해를 못 하는데.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이 300, 400 벌고 있는 친구들한테 나 월 1,000만 원 버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의심부터 하죠. 왜? 자기들이 봤던 기준에서는 잘 벌어 3석 500인데 갑자기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해서 월 3천을 벌 때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내 친구들이 만나서 1,000만 원이 뭔지 아세요? 불법하냐? 이거였어요. 자기를 상상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네가 토목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통해서 아파트를 샀어? 불법하냐가 첫 마디였다니까. 왜? 친한 친구들 알았으니까 얘기 안 했지. 불친한 친구들은. 자기네 상식속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이 갑부라는 거 알았으면 의심 안 했겠죠. 우리 집이 갑부진가 아닌 거 알거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벤츠 사줄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벤츠를 끄니까 뭐라 그래?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젊은데 특별히 어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외제차 끌고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던가요? 부모 잘 만났던 대부분. 정말 능력이 뛰어난 아니 불법할걸요? 이상한 거 할걸요? 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 할걸요? 이상한 거 편법 많이 해. 편법. 편법이 뭔지 알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을 많이 한다니까? 사실 그만 능력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그만 돈을 벌어 갈까요? 법을 교만하게,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대비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정상의 루트에서 못 가져가요.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네트워크가 어때요? 합법으로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면 우리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모든 걸 상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너지 하는 게 목적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들어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들으라고 하죠. 쉽지 않죠? 어때, 손호 선생님? 돼요? 자, 질문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연 선생님 가능합니까? 그럼, 믿고 들으셔야 돼요. 믿고. 대부분 들어보고 나서 믿을만 하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믿고 들으라는 얘기.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건 뭐라고? 믿으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냐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다병이 생겨요. 지식이 쌓인다. 얘기만 하면 알아요. 얘기만 하면 알아요. 안다 그래요, 계속. 오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아요. 근데요, 아는데 상황이 행동보다는 머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저는 참여 못할 이유 얘기하면 저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저도. 제가 애가 넷이고요. 애가 아프고요. 애가, 첫째는 이렇고, 둘째가 이렇고, 셋째가 이렇고, 넷째가 이렇고, 우리 와이프 뭐. 저는 이유 되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부님들한테 잘 안 하지만, 제가 특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사업할 때는요, 8시 이후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무조건 야간반까지 돌렸다고. 야간반까지.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와이프랑 둘 다 사학과였다고. 그럼 애를 누가 찾아? 누가 찾은 줄 아세요? 우리 스폰서가 대신 찾아주고. 우리 교회 사모님 맨날 대신 찾아주고. 왜? 8시에도 못 갈 때가 많아서. 8시에 딱 찾으러 가면은 선생님 표정이 안 남아. 왜? 우리 애들 때문에 퇴근을 못 했거든. 음.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랬다고? 남들은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여를 안 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유를 대면은 전부 다 어때? 반박 못 할 이유야.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그럼 뭐라 할 거야? 아, 신수기 사장 이해합니다. 위에 있는 스폰서도 하는 멘트는 그거밖에 없을 거야, 나한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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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은,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최악인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이해합니다는 얘기는. 왜? 스폰서는 아니어도 성공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이 위로를 삼으면 안 돼요. 스폰서 제가요, 사실 이렇습니다. 신수야 이해해. 그렇게 해요. 내가 아니면 성공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성공 못하면. 안 된다, 신수사.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스폰서의 배려를 잘못 이해해서 하는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스폰서 어때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가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시려고 해서 여기서 저를 멀리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 이상이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폰이, 정말 말을 안 듣고요. 참여하면 알겠다고 또 툭하면 참여 안 하고, 독서 미팅 들어오니까 알겠다고 또 안 들어오고, 너무 열받습니다. 놔두세요. 놔둡니까, 스폰이? 놔둬. 그 전화해. 그래,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뭐가 느껴져요? 그분한테. 내가 적임자에서 놓고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 근데 그 사람 그걸 압니까? 몰라줘. 그게 심각한 건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적임자 선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적임자 선에 있어야지 스폰서의 관심이 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1800씩 후원받아. 누가 더 후원해주고 싶어요? 그분한테 후원해주고 싶지. 내가 명단에 한 명 새겨서 누구 밑에 넣어주고 싶어요? 그분한테 넣어주고 싶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명단에 한 명 생겼는데 어디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B, C, D 4명 있는데 누구한테 넣어야 되죠? 누가 제일 적임자 생각합니까? A요. A 쪽에 넣으세요. 응?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자입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 아마 리더 이상분들 중에 신규분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실을 얘기해줘. 우리 다 성인이니까. 현실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누굴 도와주고 싶습니까? 누구?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스폰서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요, 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원팩을 잘 팔아봤자 언제가 잘 팔까요? 명단이 보유될 때만 잘 팔아요. 명단 소진되면 누가 잘 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잘 나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팀을 만드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팀은 절대 개인이 만든다 못 만든다? 절대 못 만듭니다. 제 얘기가 좀 센가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폰서님한테 뭘 해야 된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세요.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 스폰서 연락이 없으면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데 왜요? 제가 얘기하자. 우리 항한테 스폰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어? 바쁘니까. 맞아요. 바쁜데도 내가 적임자면 하겠지. 내가 어때? 적임자가 아닐 수 있겠지. 그럼 안 하겠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때 삐져요? 어느 날 보니까 안지훈 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랑은 얘기 안 해요. 삐져요? 삐져요? 아니요, 저 안 삐져요. 내가 한 만큼은 원래 하게 돼 있을 거니까. 선생님, 선생님 하면. 제가 1박 때 여러분들 미팅 한 번씩 붙여줍니다. 하나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찾아가요. 선생님. 하나도 선생님 나한테 신소자 이리 와보세요. 자, 파트너 중에 제가 누구 미팅 해드릴까요? 한 번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 훌륭한 파트너들 미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희 사장, 좋아요. 언제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저한테 미팅 해준다 얘기 안 해요. 제가 항상 먼저 부탁을 하는 거지. 왜?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스폰서 나를 왜 굳이 부를 리가 뭐가 있어? 레가시 직급에서. 제 매출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극점 2천만 원인데. 맞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여러분 다가가셔야 됩니다. 뭐 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는 사춘기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춘기 때 어때?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일부러 조는 애들, 일부러 땡깡 피는 애들, 일부러 뭐 하는 애들 많죠? 왜? 그럼 선생님이 어때요? 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관심 갖게 하려고. 우리가 사춘기 애입니까? 우린 성인이에요. 인상 쓰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전화 안 받고 참여 안 하면 스폰서 전화 와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봐 주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도 아니고. 스폰서 처음엔 어때? 관심 가져주지만 그 반복되면 지쳐요. 우리는 절대 스폰서 지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스폰서가 지치면 누가 섭외한대요? 내가 안 된 이유가 왜냐면 내 파트너까지도 못 봐준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지쳐가지고. 좀 센가? 어. 걱정이 되는데 줌으로 보시는 분들 표정 괜찮나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표정 괜찮으셔야 됩니다. 자, 자,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스폰서에게. 자,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스폰서 사업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폰서 사업에. 관심 가져서 나한테 득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제 파트너도 저한테 물어봐요. 스폰 오늘 이번에 어디 가십니까? 오산 피지컬. 예, 잘 다녀오십시오. 속으로는 우리 쪽엔 한 번도 안 와주고 맨날 저쪽만 가고. 지손해요, 지손해. 그 원래 얘기를 안 해요, 원래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내가 오산 가니까 오산에 필요한 사람 붙이라고. 저는 얘기해 준 것뿐이 원래는 얘기 안 하고 다녀야 돼요. 왜? 삐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부천 한번 와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너 오산 가야 돼. 오산? 오산 누구 때문에 가지? 유일이 때문에 가나? 그 유일이면 이뻐하는 거 아니야? 그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지만 나처럼 자신감 있는 사람 맞다 얘기해. 대부분 그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삐지니까. 이거 잘 삐신 분들 많잖아요. 내 이름 지목해볼까? 토종에서 뭐 아니라 얘기하지만 걔랑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물어보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스폰 어디 계십니까? 왜 물어봐요? 어디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아주 스폰이 만나러 가려고?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죠. 괜히 서운해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전화만 했다 그러면 툭하면 어디 배우자 물어보듯이 자기 어디야? 이러듯이 스폰 어디세요? 이런 거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덕이 없는 거죠. 하려고 해서 뭐 하려고? 필요 없습니다. 걔는 오해만 부리길러킨 아시겠죠? 카운셀링 받으셨던 그대로 하십시오. 카운셀링을 받았던 그대로 해보라고. 왜? 믿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받아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대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해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스포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부족한가? 스폰서도 깨달아. 준비를 해. 다음부터 어떻게? 더 신경 써줘요. 왜? 두 번 더 이런 실수 안 하려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도는 뭐냐면 스폰서와 더 합의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카운셀 받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공가사. 스폰서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사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사업적으로 뭔가 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집중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 배우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자녀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해결하지 못할 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카드값, 돈 얘기. 그런 얘기하면 스폰서도 하는 멘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손호사 오늘 대상자입니다. 앞에 있어서. 제가 지금 카드값 300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시너지 통해서 벌어봅시다.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벌어봅시다. 그 스폰서가 뭐 일하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가요. 스폰서들한테 왜? 스폰서 그 돈을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께서 부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괜찮습니까? 시간이? 약간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말은 내가 더 힘드니까. 나 지금 땀나고 뭐 지금 다 젖었어, 지금. 지금 속옷가 다 젖었어. 제 에어컨도 안 되고 지금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제가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나와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모범이 되고 있는가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파트너가 봤을 때 스폰서가 참여를 안 해요. 맞죠? 참여를 안 해. 파트너 참여할 것 같습니까? 확률적으로 1%가 되지 않아요. 왜? 왜 그러냐면 파트너 입장에서 잘 보세요. 우리 스폰 참여 안 하지만 자기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또한도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 같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위에 있는 그 소개자 때문에 생긴 게 그 위에 있는 스폰서 때문에 생긴 건데 많은 분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솔선수범. 내가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확률적으로 없다 봐셔야 돼요. 그래 설사 참여한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스폰서의 영향을 받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협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줄달리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힘을 100을 줘야지만 혼자 있을 때 100을 주지 마. 10명이면은 꼭 힘을 안 준 사람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왜? 내가 안 줘도 누군가는 힘을 줄 거라는 생각에 이게 이기심이 발동된단 말이야. 이게 최악인 거야. 각자 일을 하는데 10명 있어야 100이 되는데 10이 되는데 맞아 아니야. 누구 일을 하고 누구 영어를 하고 누구 일을 하고 영어를 하면 어떻게 10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의 기본은 뭐냐면 내부터 내가 먼저 내가 표정 관리해야지 파트도 표정 관리해요. 내가 참여를 하시고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만이 파트너가 따라한다. 아무리 파트너 보고 말로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는 제가 미디어 교육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디어 아시죠? 요즘에 미디어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제가 미디어 교육을 이 부모 미디어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엄청 부모들 욕하더라고. 욕을 하는 게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 엄청 지적을 하더라고. 부모님들의 문제점 뭔지 아십니까? 딱 그래요. 그 강사님이 딱 뭐라냐면 본인들의 핸드폰을 보면서 애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TV 좀 보지 마. 핸드폰 하지 마라 얘기한다는. 웃기지 않냐? 아이러니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핸드폰 본다 뭐라 하고 있고 핸드폰 꺼내놓으라 하고 있고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해요. 왜? 자기는 핸드폰을 보면서. 음. 그러면 애들이 아빠 엄마가 무서우니까 내 하지 마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리모컨을 가지고 어때? 영화 볼 거면 넷플릭스 보고 다 보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애들한테는 니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합니까? 어? 이봐요. 넷플릭스를 딱 보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랑 내가. 쌍둥이들한테 그래서 니들 방에 가서 놀아. 왜? 무서운 거였어. 무서운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중돼 보고 있는데 빼꼼 쳐다보고 있더라. 나와가지고. 왜? 궁금한 거 뭐 소리가 나니까. 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음. 똑같습니다. 파트너들 안 해요. 맞죠?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절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한테 뭐 보면 뭐냐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칭찬은 뭐죠? 잘했다. 격려는 뭐예요? 괜찮다. 할 수 있다, 너도. 이걸 많이 해주는 게. 이건 다들 잘 하시죠? 음, 음. 칭찬 격려. 이거는 이 스폰서 전문입니다. 음, 칭찬 격려 아시겠죠? 예전 우리 최은혜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던 그 스포님한테 칭찬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칭찬 때 버틴 건 줄 알고 있어라. 네, 이런 얘기했나. 칭찬 많이 해주세요.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마세요. 파트너분들에게 뭘 하시나요? 우리 스폰서 나한테 뭐라 많이 한다. 우리 스폰서 나한테 뭐라 한다. 음, 따로 카톡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파트너한테 모범 중에 첫 번째 모범이 뭐냐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 표현. 해봐요. 감사를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스폰서들한테 내 파트너를 승급시켜줬어요. 아니 내가 승급했어요. 난 스폰서한테 첫 번에 카톡을 보냈다. 스폰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승급시켜 주셔서. 저의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난 카톡을 보냈다. 보내셔야 돼요. 왜 안 보내는 거죠?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여기 원팩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너지에서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누군가 우물을 파서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 물이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누가 우물을 안 팠으면.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팩을 누가 만들었고. 맞죠? 여러분들이 핀업을 했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원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스폰서님한테. 하우스 스폰서님한테. 내 파트가 핀업했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저 감사합니다. 제 파트너 핀업 시켜주셔서. 이게 감사함 1번인 거예요.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뭐야?
뭐예요? 고생했다 말하기 전에 뭐? 스폰서가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응? 이게 일본인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기본인 거죠.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어때?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폰서는 힘으로 덕택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도 우리 항아대에서 보냈어요. 선생님. 저 피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냈어요. 9월 달.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파트너분들이 많이 승급했습니다. 스폰서님 덕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이번에 디렉도 나오고 엘리트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냈어요. 피는도 안 했어, 나는. 그래, 보내잖아. 왜?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어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인데 이런 기본을 해야지만 그 파트너도 어때요? 아, 저런 표현을 하는 거구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봐야지만 표현할 줄 아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 사랑을 많이 하듯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표현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내가 했나? 스포님, 식사 함께 하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다. 아, 우리 저 번쩍번쩍 손 드시는 분들 멋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실제 사주란 얘기는 아니야. 뭐 말만 하고 안 사줘도 안 되지만, 말해서 약속을 지켜야지. 말해서 지켜야지만, 정말 기본 아니에요? 아, 자기를 피노시켜,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스폰이 식사하기 저랑 같이 하지. 왜?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시켜준 사람과 식사 안 하고 누구랑 식사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가서 밥 먹고 있고, 김치찌개 먹고 있고, 뭘 먹고 있고, 그걸 스폰서로 먹으란 얘기예요.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맨날 커피 마시고 뭐하고 수다 떨면서. 자기 스폰서한테 감사해서 커피 한 잔 안 사.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하냐. 왜 자기는 이 사업이 안 되냐. 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기는.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게 기본인 거잖아. 맞죠? 기본. 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긴 좀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어. 이런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무조건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음.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파트너를 주의해야 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시, 표정과 말투와 자세에서. 항상 여러분들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논의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는 절대 사업 논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간다고. 왜? 제가, 제가 8월 달에, 제가 8월 달, 저번 달이죠. 8월 달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어요. 2주 동안. 중앙아시아, 여러분 아시나요? 중앙아시아 들어봤습니까? 중앙아시아? 색다르죠? 전 색다른 데만 갑니다. 동남아시아 안 가요. 동남아시아 알죠? 그런데 안 가요. 저는 절대 가요. 중앙아시아 내가 2주 정도 다녀왔는데, 우리 항아대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 좀 다녀오겠습니다. 항아대에서, 다녀오세요. 자, 대신 파트너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어때? 믿음직한 파트너 몇 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다고. 믿음직한 파트너 몇 명. 그 항아대에서 나한테 한 10번 물어본 것 같아. 얘기 안 하셨죠? 어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몇 명에게 얘기했습니까? 신수의 사자 실수하신 겁니다. 예. 왜? 나중에 파트너들은 자기 상황이 안 돼도 신수에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툭 하면 와가지고 어때? 저도 이번에 다녀오겠습니다. 못 가라 그러면. 니도 다녀왔잖아.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맞아서 신수사냥 가잖아요. 능력도 되고 상황이 되니까 가지만 상황이 안 되는데도 누군가 니도 갔다 와서 나도 가면 안 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마라. 음. 그게 지금 어떠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어떻게 매출 끊었다는 거. 어디 누구를 컨택했다는 거. 파트너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은 기다려요, 파트너들. 자기한테 들어오는 줄 알고.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손해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 리더분도 아침에 사업 진행 발표할 때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네 파트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삐진다고. 삐져요. 최수 선생님께서 어제 저 어제 3,612개 끊었습니다. 딱 하잖아. 그럼 파트너들을 기다리다 아끼고 선생님이 파트너죠? 이쪽 누구 최수 선생님 파트너면 그 생각해. 누구 쪽에 들어갔을까? 내 쪽에 안 들어왔네. 최순 쪽에 갔나? 역시 지 동생이랑 지쪽 내렸나 보지. 이래요. 어?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역시 지 동생이니까, 그쪽에. 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이해가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매출 끊었다 그러면 파트너도 생각할 거야. 제가 누구 컨택했다 그러면, 누구 쪽에 들어갔을까? 최관 쌤이 딱 보니까 자기 쪽에 안 들어왔어.
유혜리 딱 보니까 내 쪽도 안 들었어. 정윤쌤 쪽 보니까 자기 쪽도 안 들었어. 그럼 어때? 스포 저쪽에 갔나 보다.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할 여지를 크게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알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상의하면 안 된다는 거지. 티 내려고 하지 마세요. 상의는 누구만 하나? 스폰서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스폰서. 왜? 스폰서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파트너 여러분들 보호할 것 같습니까? 파트너들은요. 기회만 보고 있어요. 기회만. 저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꼭 따지고 말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이번에도 실제 선생님 예전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예. 언제요?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년 전인 것 같아요. 아니 2년 전 언제 정확히 얘기해. 기분 나쁘게 열받게 하지 말고. 짧게 표현을 했다고 내가. 그럼 뭐라냐면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거 맞습니다. 이래요. 아, 근데 얘 잘못이지 뭐. 그렇게 된 거. 알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 그런 인성이 아닙니다. 그러죠. 아니요. 사업이 잘 되면 안 그래. 아, 누가 이럴까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저는 원래 긍정적입니다. 성장이 안 되다 부정으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발표하시죠. 봅시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자랑. 여러분들이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나를 내세우면. 나를 내세우는 거는 복제가 안 돼요. 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신순규가 이랬다 이랬다 하면은 여러분 나와 성향이 틀리고 스타일이 틀리고 사람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세우시면 안 돼요. 뭐만? 시스템에서 따라한 것만 내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스피치만 딱 시켜봐도 알아요. 자기 자랑이 대부분.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시스템 관련된 거. 시스템을 복제를 통해서 내가 한 거. 왜? 그래야지 복제가 되는 게 우리 목적이지. 내 걸 내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칭 스폰서의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매칭 소개자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안내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우스의 스폰서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파트너 사업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개입은 들어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방향을 주면 절대 안 된다. 방향을 주면 카운셀 스폰서와 방향이 어떻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매칭 스폰서들이 정말 파트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 여기도 파트너분들 있죠. 파트너들은요 스폰서를 이용해요. 매칭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카운셀 스폰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매칭 스폰서도 뭐라 얘기해? 너만 알고 있어. 위로 보고하지 마 그러래요. 이해가요? 그 말 믿으면은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팀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한 거 위로 보고되는 거 아니지? 너만 알고 있어.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이 그래요. 너만 알고 있어. 아, 그녀는 너만 알고 있어. 뭐.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소문나지. 너만 알아야 될 건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이 알아야 될 게 두려우면 처음부터 뭐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남이 알길 두려우면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만 알지 않아요. 언제 얘기해요? 지가 그 상가 사이 틀어주면 얘기를 해요. 5년 전 얘기도 해요. 예전에요. 스포님 파트너가 저한테 와서 나만 알고 있으라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언제요? 5년 전에요. 얘기한다니까요. 이해가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 절대 2대1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 성공자, 날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스폰서라는 거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믿기죠? 정답은 카운셀링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방향을 주시면 안 된다. 파트너 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답을 주시되 스폰서가 카운셀 받을 수 있게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매칭 스폰서 역할입니다. 소개자.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프로모션. 너 이번에 승급했는데 스폰서한테 감사하다 얘기했어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순규야, 예,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드렸어? 아니, 왜? 전화 드려. 잘 계시냐고. 아, 싫어. 나중에 할게. 꼭 전화 드려. 식사하셨냐고. 꼭 해. 알았어.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고맙네. 이래요. 아이고, 고맙네. 왜? 저는 전화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했는데 할머니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야, 공문회식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 뭐 사들고 가. 아, 됐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냥 고모 나만 가도 좋아해.
순규야, 빈손으로 가지 마. 예, 예. 근데 생각해봤어. 사들 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걔 빈손으로 갔을 때 사들 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야. 어. 이건 뭔 뜻이냐면요.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인 거예요, 표현. 표현. 맞습니까? 이것도 누군가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이걸 매칭도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카운셀 수반데 감사하게 생각해. 너가 하루 일정 보고 받아주고. 오늘 하루 종일 너가 뭐 하는지 방향 주고. 스폰서 그런 사람이야.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매칭 스폰서들. 안 가르쳐 주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매칭 스폰서들이 내 스폰서한테 그런 역할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으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좀 이해됩니까? 제 말 좀 어렵나요, 오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야지만 파트너도 보고 배우고 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쌍둥이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인사를 안 해. 막 자기네끼리 장난치기 바쁘다고. 그 훈련을 시켰어. 타면 누가 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라고. 처음에 한 명만 하더라고. 한 명은 안 하고 숨어. 나중에 한 명이 하기 시작하지 자기도 하더라고. 어. 걔 가르쳐야지 하지 안 가르쳐 누가 합니까? 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고 일명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거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감사함의 표현을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도 할 줄 몰라? 못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감개십의 1번입니다. 감사함의 표현이. 파트의 현재 모습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 명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와 크로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을 좀 내시고요. 음, 저도 쓰리아니안 교육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늦게 끝날 텐데 괜찮을까? 이 표 정도 유지될까? 이런 표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저도 뭐라고 지금 온몸이 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제가 내일 팀미팅 강의입니다. 또 강의 있으니까요. 어, 연속으로. 자, 크로스는요. 나와 파트너가 아니고 크로스. 같이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의 파트너예요. 누구의 파트너? 스폰서의 파트너가 나의 크로스라 합니다. 크로스는요.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로스는 나의 스폰서의 파트너다. 정말 어려운 사이입니다. 자, 어려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은요. 항상 나한테 동기부여를 줘요. 핀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도 핀업하고 싶다라는 동기를 주기도 하고 프로모션 대상자도 합니다. 왜? 오늘 같이 뭐냐면 어떤 크로스를 강의하신 거죠, 저한테는. 크로스가 3년 만에 펄을 가서 강의한 거예요. 맞죠? 저는 뭘까요? 파트너한테 프로모션 할 수 있잖아. 3년 만에 펄을 갔다, 50대가. 크로스는 이런 프로모션 대상자인 거예요. 동기도 주고, 내 파트너에게. 야, 나는 5년 됐는데 왜 못 갔지? 저번에 3년 만에 갔는데. 동기를 주는 거예요. 스폰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가 지금 못 간 이유는 분명히 있다. 스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금, 더 얘기하면 상처받으겠어. 그만할게. 강의를 들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스폰서가 줄 수 없는 내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크로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 얘기만 들어요? 스폰서 얘기만 듣잖아요. 그게 어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3번 이상 반복되면 잔소리거든. 크로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크로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존중과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존중과 예의. 상대편은 뭐냐? 우리 예의만 갖추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액션.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크로스들이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툴은 크로스를 통해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게 그룹의 방향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크로스 사업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분 왜 피넌 못했지? 저분 매출 많이 없나? 저분 파트너 없나? 저 왜 여행을 가면 안 가? 혹시 관심이 가져본 적 있다? 나 있다. 솔직히 괜찮아. 에리선도 있었으면?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네. 황인남 선생님 있어요? 어, 나머지 없습니까? 남의 가 관심 가지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분이 매출 얼마나 했어? 왜 여행 못 가지? 뭐 이번에 피는 못 했나?
아, 못했겠지. 맞아, 아니에요? 매출 없나 보지. 아니, 이유가 있나 보지. 야, 이해가죠? 그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왜 못 갔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못 갔을까? 왜 나는 달라? 두 명밖에 못 만들었을까? 왜 세 명, 네 명은 못 데리고 갈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남의 거 고민할 시간에. 알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냐?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는 내가 왜 매출이 이번 달 반밖에 안 나왔지? 왜 14,000 내가 못 갔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뭐 남의 매출 얼마 없냐? 이걸 왜 고민해? 아시겠죠? 음. 시기 질투 비난하지 말 거. 저기는 어떻게 핀업을 했지? 독서 미팅도 몇 번 안 들어오던데. 저기 독서 미팅 인원도 몇 번 없던데 왜 어떻게 핀업했지? 어? 스폰서 많이 도와줬나 저기만? 많이 도와줬겠지. 이쁘니까. 뭐 독서 미팅 많이 안 들어와도 스폰서한테 감사 표현 10번 했겠죠. 어. 모르는 거잖아, 맞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럴 시간 어디 있습니까? 내 방법을 찾아야지.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남이 참여하는 모습에 질투 갖고 승급하는 모습에 질투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성장은요, 마인드만큼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선생님, 제가 갑자기 어느 누구를 리크루팅 했는데 지금 30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0명. 나 받을 사람. 30명 받을 사람. 근데 30명 데리고 오게 돼 있다고. 받을 사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자, 30명이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야, 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김찬호 같은 사람이라고. 감당하겠어요? 대화만 해봐도 말이 안 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 안 돼. 무슨 얘기냐면요. 팀이 생기를 바란다면 내 마인드를 갖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마인드도 안 되면서 왜 나한테 팀이 안 생기니? 뭐 우리 강의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말도 말하지 뭐도 말을 한다고? 모습도 말을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알아요. 누구 빼고? 자기 빼고 자기가 소심하다는 거.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자기만 자기가 대범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그걸 뭘 보고 하냐면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명 더 조직 줄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뭐 할 거야? 감당을 못 하는데. 트레이닝 시켜도 버벅대는데? 트레이닝 시켜 벌벌 떨어. 제가요, 트레이닝? 왜? 평상시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SDP 하는 게 벌벌 떨어. 어떻게 해? 제가. 이해가요? 응? 감당을 하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감당.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조직이 생길 수도 없고 생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을 성공시켜 줄 사람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마인드를 키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부정적인 크로스를 피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크로스는 표정이 안 나고 인사 예절이 없고 외적 자세가 안 나온 사람도 피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면 내 파트너 또 친해질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 크로스, 표정이 안 나오고 인사 안 하고 예적 자세가 안 갖춰진 사람들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본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절대 뭐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네. 자, 시너지의 윤리 강령은요, 문화 정서, 술 얘기, 종교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연애 얘기는 안 하시죠? 정말 안 해요, 시너지는. 왜 안 하냐면,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남자들이 많이 해. 근데 시너지 누가 없어? 말만 남자들 다 빠졌잖아. 지금 여성들밖에, 남자들 모이면 뭔 얘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 뭐예요? 정치 얘기. 남자들 정치 얘기 엄청 한다. 근데 시너지 정치 얘기 안 해요. 왜? 남자들 없잖아. 여자들 정치 관심 없죠? 그렇지 않아. 정치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는 무조건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또 무슨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제일 조심하는 거. 남자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해. 여자는 종교 얘기를 많이 한다.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제가 종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의의당 해도 2시간 풀로 가. 왜? 왜 이분을 믿어야 되는지.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안 하잖아. 어. 아시겠죠? 술 얘기? 항인수 사장님 아세요? 항인수 사장님 아시죠? 그분은 술 다 알아요. 저희는 그 면세점 가면 그분한테 항상 물어봐. 무슨 술을 사야 돼? 다 알아요.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뭐 어떻게 되고, 신수사님이 이거 드시면 신수사님 성향에 이 술이 맞고. 왜 하냐니까 공부를 했대. 그래요. 그냥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알겠죠? 술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드세요. 음. 자, 원리원칙, 더치페이 하셔야 됩니다. 식사로 가면요, 당연히 스폰서 낼 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십시오. 자기 거만 계산하세요.
근데 때로 가다 스폰서님 그러잖아. 제가 낼게요. 이럴 때 있죠. 뭐 스폰서 사준다면 얻어먹고 뭐 그게 아니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더치페 하시고 돈 거래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줄 거면 주세요. 안 받을 거면. 아시죠? 제품 거래하지 마시고 제품을 주고 나서 안 받을 거면 주세요. 아시겠죠? 안 받을 거면 주라고. 아니면 주지 마라. 알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면 주라고. 돈도 안 받아도 될 거면 주세요. 속상해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크로스라이닝. 이건 아시죠? 회원가입 돼 있는 사람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거는 제명입니다. 제명당하면 제명이에요, 제명.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는 시너지 이글스그룹 에서는 제명인데 중요한 게 뭐냐? 스폰서 안 거치고 와요. 우리 유혜리 선생님 예를 들면 뭐 윤리강령 어겼어요. 특히 회원가입을 시켰다고 누군가를. 그러면 저를 거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신수기사 유혜리 사장님 이랬습니다. 얘기 안 해요. 이 건은 유일하게 스폰서 안 거쳐요. 바로 코드 날려요. 그래서 스폰서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서 물어보면 통보했다고 여기한테. 그럼 그래. 왜 제가 스폰서인데 얘기 안 합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왜 그걸 사장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요? 사장님과 유일회사 별개 사업자잖아. 이래 얘기해요. 유일하게 회사에서 스폰서 거치지 않는 게 윤리강령 거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개별 사업자라 봐 이때는. 정말 냉정해요. 왜? 회사 윤리강령 엄청 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래요. 뭐 우리 스폰서님을 미리 거쳐서 알겠. 예를 들면 이번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 인터넷 업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중에 엮여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폰서 파트너를 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 날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스폰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 날린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파트너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 스폰서 당연히 어때요? 알고 있지 않았냐? 회사에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걸. 근데 스폰서 알아도 몰랐다? 스폰서 계열이 아무도 몰랐어요. 참고 누구도 모르는 줄 아세요? 상한 대선님도 몰랐어요. 이해가시죠? 여기를 여기를 직급을 에메랄드를 날려놓고 에메랄드 직급 날려놓고 나서 위에 있는 스폰서 통보를 갖다 들었어요, 저는. 자, 거기는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폰서 입장에서 한 분이 그랬나 봐. 아, 저희한테 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랬다죠. 왜 얘기해야 됩니까? 회사 윤리를 어겼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이 정도는 뭐다? 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어설픈 네트워크랑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법을 지킨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불법을 행할 사람한테 안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크로스라인 중에 제일 무서운 크로스라인이 요거다. 회원가입 돼 있는 사람 절대 빼오면 안 된다. 자, 나도 모르게 하는 크로스라인은 돌지 마시고 핸드폰 하지 마시고.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신규가 왔는데 우리 시너지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옆에서 이제 졸고 있고 핸드폰 만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신규 와 핑계를 찾은 거죠. 야, 정말 훌륭한 사람밖에 없더라. 계속 졸더라. 이런 얘기를 고객이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고객 앞에서 졸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강의 평가하기, 강사 평가하기. 여러분들 평가 안 하셔도 돼요. 평가하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강의 그룹에서. 알겠죠? 그리고 식사와 커피 함께하기. 요거는 뭐 크로스나 여러분들 식사하고 커피는 같이 안 하시죠? 지금은 시너지 문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면은 꼭 이제 뭐 밥 사준다 해서 크로스랑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30분 동안 밥 먹는 동안 크로스 데리고 가면. 할 얘기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외적 자세 관심 갖지 마십시오. 크로스 외적 자세. 오늘 화장 이뻐요. 오늘 옷차림이 괜찮아. 이런 얘기 관심 갖지 마라. 나 하셨다. 크로스한테. 오, 왜 이리 이뻐 오늘따라 이런 얘기 하셨다.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은 그날 스폰서 지적받을 수 있어. 오늘 화장이 왜 이래요? 이럴 수 있는데 크로스 뭐라 그래? 너무 이뻐 오늘따라 그러면 그분은 혼란스러워. 왜? 맞죠? 저 괜찮죠? 우리 스폰서는 너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 팀을. 불륜이 언제 나는 줄 알죠? 불륜. 불륜 알아요? 불륜? 바람 핀다는 얘기 아시죠? 부부간에. 왜 난다 그래요? 우리 신랑은 나를 맨날 뭐라 하는데 누구 날 이쁘다 하고 관심 가져주면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얘가요. 프로사인이 딱 그겁니다. 얘가요.
내가 내 파트 아닌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말하고? 인사 마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마시면 돼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사 마라. 왜 굳이 가서 말을 거냐? 당신 오늘 산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쉐이크 식사 좀 하시고 살찐 거 봐봐. 이렇게 얘기해서 스폰서가. 근데 크로스 옆에 와서 식사 안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분 식사 하든 말든 간에. 내가 너무 냉정하다고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 성공에 도움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교육을 하는 데는 NSP 시너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 뭐 여기 영업하시는 회사 가보세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커피 마시고, 자기네끼리 뭐 팀장 욕하고, 자기네끼리 누구 욕하고, 헌담하고. 안 그래요? 영업하는 회사 가보세요. 다 그러고 있지. 맨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고 있고, 누구 헌담하고 있고, 뭐 지잘났다 얘기하고 있고.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공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그런 데서 뭔가 성공을 꿈꾼다면 성공이 꿈꿔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곳에서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익숙해지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대 연락처라든가 명함 교환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연락처는 절대 교환하시면 안 돼요. 연락처를 주고받을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은 이런 개념이 요즘 연락처 안 주고받는 시기에 보이시피기 때문이라도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우리는 남에게는 간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 자기가 하면 다 용서가 되고 남이 하면 용서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쓰리안을 지키면요. 우리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회장도 모든 노력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 협력할 때 가능하다. 이 네트워크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쓰리안이 관계십이라고.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품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시스템 중에서 뭐 협력이 돼야 돼. 협력을 지키려고 그러면 쓰리안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해야 될 약속을 지켜야지만 협력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뭘까요?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참여입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려면요. 하요 똑똑이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강의를 듣게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자를 만들려면요. 시너지 비전과 SDP 강의를 듣게 하셔야 돼요. 화요일과 일요일, 원데이 세미나를 꼭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 리더십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1박 2일 강의를 들으셔야 팀 디렉터 강의. 그리고 팀 교육 강의 내일 있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루틴인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리더 이상이면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요? 1박 2일 오셔야 돼요. 1박 2일 오셔야 됩니다. 1박 2일 온 사람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이번에 1박 2일에 파리 다쳐 못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이번에 1박을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한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야, 왜?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참여를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를 하면 뭘 배우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파트너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더 알게 되고 성장할 이유도 더 알게 되고 다음 집 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거든요. 참여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건 스폰서가 알려준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알려준들 여러분들 저랑 성향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제 얘기를 여러분들 중에 30% 알아들은 사람 오늘 50% 알아들은 사람 70% 알아들은 다 틀릴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린 성향이 틀리니까. 스폰서한테 들은 게 30%잖아요. 그 남은 70% 어디서 채워야 돼? 강의에서 채우는 거예요. 강의에서. 왜? 나만의 방법을 채우는 겁니다. 참여하자는 절대 채우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도 참여하고 둘째도 참여하고 셋째 참여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리더라면 1박 2일은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리더십 강의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너지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기간을 정하고 가십시오. 기간. 아, 언제까지 하겠다. 이 기간. 2026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좋은 시간입니다. 어디? 아시아 서밋이 있는데 한국에서 열려요. 거기에 여러분들 무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리더 이상이라 그러면 충분히 기간을 정해고 내가 지금부터 딱 1년이면 1년 딱 집중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뛰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